탈시설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음. 입소를 하려면 입소를 전에는 시설에서 네. 입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입소 면접을 개인적으로 봤죠. 시설에서 권한이 있었구만. 네, 시설의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관청으로 가죠. 행정관청으로. 네, 옛날 주민센터, 네. 행정복지센터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죠. 거기에서 시설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불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예전이 그건 좀 심했어요. 예전에는 시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우리 자녀가 입소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누가 매겨요? 네, 이제 보통 장애 등급 매길 때처럼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인이 계신데 좀 더 노령화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점수를 더 받으시겠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서는 없는 분이 높이 가시겠죠. 경제적 능력에서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과 아예 없으신 분이 계시면 없으신 분이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장애 정도에서도 장애 정도에서 더 심하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신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점수가 아주 높으시면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전국에 빈자리가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점수를 매겨서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이런 단기든 장기든 시설에다가 의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만나는 건 이용자의 부모님이나 이용자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관청 사람들을 먼저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간 단계예요. 이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도 하시고 부모님이 직접 연락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입소 면접을 아직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유형별 거주시설은 아예 관청에서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예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여서 실제로 최근에 또 의뢰가 있었거든요. 관에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유고되셔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육원하고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보육원들은 사실은 관에서 그냥 받으라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있었거든요. 비슷해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시설은 더 중증화될 거다라고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설도 제가 경주에서 만났던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경주에 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군데는 너무 경하신 분만 걸러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 탈시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 살아야 될 거라고. 탈시설 할 것이다. 그 원장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있는 시설들도 저희 단기 안에서도 정말 시설들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고 어떤 데는 뇌병변, 어떤 데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 어떤 데는 지적장애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인 중심인 데도 있고 아예 아동 중심인 데도 있고 청소년 중심인 데도 있거든요. 20개 시설이 이렇게 각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더 중증화되고 다 평준화되지 않을까. 장애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중증으로 평준화되지 않을까. 탈시설화 되면. 안 그래도 그 인력난 우리 구인난이 심한데 구인난은 정말 심합니다. 더 중증 저기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더 안 오겠네. 이제 큰일 났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케어 서비스가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전문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요양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젊은 사람도 직접 케어 서비스 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방콕에 갔더니 그 서비스 아파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아파트인데 호텔처럼 청소도 해주고 뭐 세탁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저는 이 서비스 아파트처럼 사회적 주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립지원주택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그렇죠. 네. 내 삶을 살고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불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앞으로 탈시설이니까 문 닫아가 아니고 조금 더 소그룹화되고 전문성 있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저 청년주택 그것도 생각나네요. 네. 정책적으로 청년주택 만드는 데들도 커뮤니티룸도 있고 네. 세탁시설도 있고 네. 그럼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네. 예, 그처럼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거주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독거 노인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독거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40몇 퍼센트 이렇게 나가는데 월등히 앞선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월등. 그러면은 46%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46%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회적 주택이 다양성을 갖고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 영역이 투입이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거주시설도 지금 이제 건물들 많잖아요. 이거 닫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이런 커뮤니티 주택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또 원장님의 고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가 됐어요. 네. 3년 시범 사업 한다 그랬고 2040년까지인가가 완전히 다 시켜버리겠다 이제. 뭐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시설에서는? 단기 거주 시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저희 시설에서는 탈시설 로드맵이 딱 발표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크셨어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슬기로운 자립생활이라고 해서 자립생활 로드맵을 설명 듣고 또 자립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용해야 되는 기관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L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인지 그동안 부모님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 같이 이제 그 정도의 이용 기관들을 이용하셨고 조금 넓게 가실 땐 장애인 복지관 정도 이용하셨는데 우리 근처에 집 근처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IL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네, 그런 교육 활동을 좀 하셨는데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조금 커지셔서 오히려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신 거는 좋으셨대요. 그래서 40년이니까 2041년이니까 약간 그래 우리 애가 아직 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조금 얻으셨다고 하셨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소개들 받으셨을 때 유용하네 하지만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시는 시대니까 알겠는데 기관이 없어진 거는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그냥 저희는 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기적인 거주 시설에서 진짜 단기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단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가진 가장 고유의 좋은 영역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안 불안한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초기에는 불안감이 많았잖아요. 저의 불안감은 운영자의 불안감이 아니고 가족의 불안감. 네, 그래서 운영자로서는 사람 우리가 긴급 지원으로 가도 괜찮고 또 혹시 없어져서 다른 이용 시설의 영역을 새로 개척해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입장으로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없는데 우리 가족인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이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니까 돈은 나라가 주겠죠. 수급권으로 나라가 주겠지만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주겠지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공공의견이나 이런 사회적 안전망 제도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의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하기가 원장님들이 다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예, 유튜브에 박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혹시 저희가 했다가 중간에 말씀이 좀 틀린 말을 했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불안해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20년을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충분히 늘었지만 세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만 계시는 것보다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지는 제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니까 어머님들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시고요.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면서 예,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짜.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